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이슈는 6인 제한 9시 영업 거리두기 연장입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이 되면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완화를 하는 등 일부 내용이 이제 조정이 됐는데 바로 오늘부터 시작인 거죠? 예, 오늘부터 이 구정 연휴를 거쳐 다음 달 6일까지 이 3주간 적용이 됩니다. 예. 식당과 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를 하되 사적 모임은 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명에서 6명으로 이제 완화를 했는데요. 예. 먼저 영업시간이 밤 9시인 제한 대상은요. 유흥시설, 그리고 식당, 카페, 그리고 노래 연습장, 그리고 목욕탕, 그리고 헬스장 등 이런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10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대상은요. 학원인데요. 학원이 이제 성인과 관련된 거고 청소년 교습은 제외됐고요. 예. 그리고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단 식당 카페는 다만 그 방역 패스 미접종자는 여전히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6명 모임에도 그러한 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방역수칙 위반이 되고요. 그리고 위반 시에는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사업주는 횟수별로 이 과태료와 영업 중단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번에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3주 연장된 거는 결국 이 오미크론 확산 가속화와 그리고 설 연휴 이동 등으로 이 유행 규모가 폭증할 걸로 예상되자 이제 정부가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영업시간 제한, 이 영업시간 제한은 뭐 그대로 유지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간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 대책에서 가장 반발했던 부분이 바로 영업시간 제한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사람 간에 감염이 된다고 한다면 사적 모임 제한은 수긍이 된다. 하지만 밤 9시가 넘는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오히려 인원수를 지키며 늦게까지 영업하는 건 좀 허용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상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 송도의 한 카페에서는 그 공개적으로 그 방역 거부를 선언을 하고 그 9시 넘어 영업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지지하는 분위기도 상당했거든요. 예, 뭐 인원 제한은 지키되 이제 영업만 늦게까지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도화선이 돼서 이 자영업자들이 방역 지침을 집단 거부하는 사태로 이어질지 당시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 결국 해당 카페 대표가 방역 조치에 따르겠다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좀 신속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당 카페는 지금 이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9시가 넘어 카페를 방문했던 손님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이 카페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뭐 방역 조치가 연장될 때에도 혹시 영업 시간을 좀 늦춰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그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고 이제 인원수만 변동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정부의 입장을 보면은 정부 입장은 그 운영 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2차, 3차 모임이 이어지면서 이 늦은 시간에 오랜 기간 이 실내에 머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방역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번에 영업 시간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엔 그 방역 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난 금요일 그 법원이 정부의 방역 패스를 두고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어요. 예, 서울행정법원 이 행정사부에서는 지난 14일 금요일이죠. 그 시민 한 1,000명 정도가 이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 상점, 마트, 백화점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방역패스 적용 확대 조치 부분은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예. 이 판결 이유를 보면은 식당과 카페는 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니까 감염 위험도가 다른 시설보다 높다. 하지만 이 상점과 백화점 그리고 마트는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지만 음. 이 마스크를 착용하니까 이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미접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이런 불이익을 주는 건 과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일부 효력 정지를 인정한 겁니다. 예. 그 지난 4일에 그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법원이 그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을 해서 백신 미접종자도 학원, 독서실, 또 스터디 카페 이용이 가능하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마트하고 이제 백화점이 추가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법원 결정을 종합해 보면 먼저 이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시설로는 서울 내 3,000제곱미터 이상의 이 상점, 마트, 백화점 이제 오늘부터 이제는 정지가 됐고요. 법원 판결로. 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청소년 방역 패스 판결에서 나온 건데요. 전국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가 또 지난 4일부터 이제 효력이 정지가 됐습니다. 방역 패스에. 예. 그래서 이 시설들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접종자도 그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설로는 식당, 카페, 그리고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그리고 스포츠 경기장,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서는 방역 패스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정부 역시도 그 어제인 16일 그 방역 전략 회의를 열어 현재 논란이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그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법원 결정이 방역 정책에 바로 영향을 미친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와 반대가 되는 결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먼저 이번에 이제 전국에 있는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이제는 뭐 해지한다라는 거는 이번 법원 결정이 이제 서울에 있는 마트와 백화점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 간에 이제는 아무래도 차별 논란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되는 결정도 나온 게요. 그 백화점 마트에 대한 이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재판부가 그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 13부 재판부, 그러니까 다르죠. 13부 재판부에서는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복지부의 처분이 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진 않고 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다. 이런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또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서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차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집행정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 방역 패스의 위법성에 대해서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향후 방역 패스의 실효성에 대해 좀 구체적인 수치나 뭐 통계가 나오면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한쪽으로 우리 법원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방역 패스 시행에 대해서 행정소송 6건, 또 헌법소송 4건, 이렇게 10건의 소송이 제기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앞으로 방역 패스를 두고 어느 지역의 어느 시설 그리고 어느 연령에 적용하는지를 두고 그때 법원의 재판이 나올 텐데요. 좀 국민들에게 좀 혼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부도 이 법원의 결정에 좀 아쉬움을 표하기보다는 그 결정의 근거 중에서 받아들일 게 있다면 과감히 방역 패스에 반영을 해서 일부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요. 예. 물론 이번에 뭐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 패스 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고요. 특히 청소년 방역 패스의 경우에는 정말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이 부분도 그렇죠. 좀 변동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향후 대선과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 그리고 자영업자의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에서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한데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방역은 과학이라는 거. 그러니 정치가 아닌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그리고 가족 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참 이 코로나19 참 오래 가긴 합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뭐 연이은 변이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뭐 제2, 제3의 대유행을 뭐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번 설 연휴도 뭐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만약 뭐 가족을 만난다 해도 인원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또 2년 가까이 돼가는 만큼 또 그에 대응하는 또 백신이나 치료제 기술도 함께 발전하니까 조만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반가운 소식이 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또 가져보고요. 예. 그 날이 곧 오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